어제 윤석열이 구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구속 적부심 기각이 나왔습니다. 깨병을 부리며 조사를 거부하는 윤석열에 앞으로 조사 없이 기소도 갈 수 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와 증언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진술이 필요 없어졌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기각이 나오던 시각, 모스탄과 그의 지지자들 현장 반응입니다. 변호인단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적부심이 기각되어 구속 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이런 어게인 외쳐보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이런 모습인데요. 구속 유지됐어. 기사에 따르면 기각이 나오자 서울역에 4,000명이 모였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보이는 인파가 전부인데 이게 4,000명으로 보입니까? 예? 와,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자, 4,000명 써있죠? 4,000명 쭉 내려볼게요. 약 4,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그러니까 주최 측 추산입니다. 400명을 4,000명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사가 그대로 버젓이 나온 것이죠. 참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며 아예 대놓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스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방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놓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어요. 자, 민경욱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의 40%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고, 아니 전 세계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 제가 볼 때 이 같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도 보수 매체에서 김문수를 때렸습니다. 대구간 김문수 여학생 팔뚝을 주물러. 영상 보겠습니다. 악소라는 척 팔목을 잡았죠. 교산. 손을 잡고 팔목을 잡고요. 이거 보세요. 와, 이거 뭐죠? 자, 출처는 매일신문이고요. 이 소추를 만든 곳은 유글로리아 TV에서 소추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살짝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진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오래 잡고 있어요. 또 잡으면서 토탈 4번이죠. 이 검은색 학생의 그 팔목을 잡았고요. 그 다음 이 학생의 하얀색 옷 학생의 팔목과 그 다음 팔꿈치 부분, 팔 윗부분, 그 애를 살만합니다. 이거 지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분위기로 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만질 곳 다 만지면서 자, 뭐 성추행 같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강선우, 이진숙 등 전원 적격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여성가족위원회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장관 결격 사유에 이를 정도의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도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자, 민주당의 의견은 모두 일관된다. 상임위의 요청대로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하겠다.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올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현재 강선우 후보자를 공격하는 세력들은 적폐들입니다. 모든 적폐들, 민주당 내부에 있는 적폐들까지,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보면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유일하게 강선우 후보자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했는데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청문회를 지켜봤다면 강선우 후보자를 공격할 이유가 없고요. 또 응원한 정청래 후보자까지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 훌륭한 국회의원이었다. 발달장애 딸 키우는 심정과 사연 여러 차례 들었었다 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곧 장관님 힘내시라
자, 이런 말을 했다고 공격을 합니다. 모든 언론들, 예? 그리고 뭐, 건영구까지, 그리고 민주당 내부까지 정청래 후보자를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후보가 지금 총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강선우, 이진숙, 적격성 문제 있다. 신중한 결론 요구돼. 이따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부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적폐들이 작업 쳐가지고 지지율 떨어지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너 나가. 이러고 남는 놈들이죠. 함께 비를 맞지 않겠다. 너만 맞아라. 꺼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동지가 될 수 없어요.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오산 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하게 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국민 생명 안전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이제 관리 미흡 이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이런 인재의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질책이나 주문들도 좀 있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수보 회의에서도 오산 사고와 관련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사고가 발생한 건지 좀 면밀한 전후 관계를 알아봐라 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오늘도 일테면 그 사고가 발생한 상부도로에는 교통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에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느냐라고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그리고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완벽하게 경위 파악이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지자체장이 대답할 수 있는 도로 통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그러면 그때 당시 도로 통제는 어떤 식이었는지를 꼼꼼하게 제대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묻는 자리였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수나 오류가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 만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류나 관리체계에 부실이 있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습니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은 오산시장이나 혹은 경찰을 향한 좀 질책 성격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 전승절에 이제 이 대통령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국 특사단의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도 간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폭우 혹은 폭서, 폭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준비와 관리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이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 엄격히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질수록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직은 오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전후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히 조사 내지는 수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위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위를 묻는 차원에서 아직 누군가 정확하게 잘못한 주체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질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거고요. 오늘 현재로 대단히 질책성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삼법 분리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되어 있고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대통령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허락을 한다라거나 내지는 우리가 통보한다거나 하는 문제와 굉장히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에게 계속 묻는 것도 조금은 이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특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나 특사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상대국과 함께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명단을 어제 혹은 지난번 4개국에 관련된 특사를 발표했을 때처럼 일정과 그리고 명단이 확인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특사에 대한 발표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벅스 이한익입니다. 부산 타운홀 미팅 취소된 거는 언제 다시 그거는 취소된 이유도 사실상 오늘 재난에 가까운 기후 악화 상황 속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이 더 급해서 저희가 수년한 거라서 언제쯤 하게 될지는 아직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재난적인 이 기후 상황이 빨리 정돈이 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예, 저 SBS 강민우입니다. 오산시장 외에도 혹시 다른 지자체장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관련 다른 폭우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질문을 하셨다거나 좀 관련해서 들어보신 게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좀 차분하게 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 예방 상황 그리고 지금 처리 과정에 대해서 거의 차분하게 듣는 그리고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는 지자체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은 듣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 SBS 강민우입니다. 오산시장 외에도 혹시 다른 지자체장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혹시 그 자리에서 관련 다른 폭우 피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질문을 하셨다거나 좀 관련해서 들어보신 게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좀 차분하게 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 예방 상황 그리고 지금 처리 과정에 대해서 거의 차분하게 듣는 그리고 그런 현황들을 파악하는 지자체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부분은 듣고 분석하고 파악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현장 둘러보신 것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혹시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아직 모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